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홀로서기 저자 이찬영입니다. 이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어른이 홀로 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홀로 서는 방법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다양한 시간대에 할 수 있겠지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이다 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를 매일 투자해서 분야를 정해서 공부를 하면 그걸 통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이 홀로서기를 위한 아침 공부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아침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학생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일상의 방해를 받지 않는 이른 아침 시간에 오롯이 내 성장을 위해서 몰입해서 하는 공부를 아침 공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나의 막연한 성장, 마음의 위안, 평화, 행복, 그러한 추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다 라는 얘기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공부하냐면 그 전문적인 좋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책, 그러니까 독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는 내가 파고들 분야의 좋은 책을 정해서 깊이 읽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서 글까지 쓰는 행위가 이제 아침 공부의 내용입니다. 글까지 써야 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쓴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팟캐스트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 제작 그런 데까지 이제 활용하는 단계까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요. 그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근차근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하루는 책만 읽고요. 하루는 글만 쓰고요.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유튜브 녹음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침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을 저는 1시간 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90분이라는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영화가 90분 정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일반 강의들도 그런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최장의 단위가 1시간 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집중해서 제대로 하려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좀 확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공부한 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실생활 중에, 현업 중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실제로 또 응용을 해보는 것, 그런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아침 공부로 우리가 독서를 하고 글을 쓰는 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전의 방식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또 내 지식으로 스며들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지식들은 또 까먹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기억으로 내가 얻은 지식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은 뭔가 임팩트, 충격이 있을수록 그 장기 기억 전환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반복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내가 공부하는 그 분야조차도 현업과 관련된 것들을 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공부한 것들을 현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연결의 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또 실제에서 활용을 해보면 그러면 정말
내 것이 될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어우러지게 학습을 하면은 그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침에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그런데 저녁에는 또 쌩쌩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각각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아침 시간으로 이것을 한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침 시간이 뭔가를 할 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죠. 저녁 시간은 굉장히 가변적이잖아요. 친구와의 약속이 잡힐 수도 있고요. 회사에 회식 모임이 또 계획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그 공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시간은 내가 외박을 하지 않는 이상 집에 들어올 것이고, 내가 결심을 하고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만 하면 아침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침에 그 시간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전날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조정되는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상이 다 공부인데 그렇게 따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침 잠도 부족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국어를 전공해서 중국에 오래 살다가 왔는데 그냥 외국에서 오래 살다고 해서 그 외국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알게 됐어요. 언어란 것은 반드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만큼, 그런 만큼 실력이 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하는 말만 해요.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 껍데기 실력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정말 실력이 잘하려면 외국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든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내가 별도로 회화 공부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학습의 형태를 띄어야, 공부의 성격을 가져야, 그래야 언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전문 지식을 얻는 것도 그냥 일상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공부의 시간, 학습의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그 전문 지식이 더 깊어지고요. 그 수준이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정한 전문 분야의 이론적인 공부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또 일상 경험 중에 그것들을 접목해보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나만의 어떤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개념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다라고 하면은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신저의 영역은 아주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어쨌든 메신저라는 개념입니다. 메신저는 말 그대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죠. 나만의 어떤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메신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브랜드 버처드에 져서 백만장자 메신저에 보니까 그 메신저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때 유행하였던 지식노동자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에게 조언과 지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1인 기업, 그런 사람을 이제 메신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이 메신저를 3가지 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 기반 메신저와 연구 기반 메신저, 그리고 롤 모델형 메신저,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성과 기반 메신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거둔 특별한 어떤 성취를 기반으로 메신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성과 기반 메신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연구 기반 메신저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공부해왔는지에 따라서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연구 기반 메신저라고 할 수 있고요.
롤모델형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롤모델형 메신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롤모델형 메신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요. 의도했든 아니었든 어떤 좋은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특출하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굉장히 따르고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메신저 영역에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어딜 가서도 말에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과 기반 메신저와 연구 기반 메신저를 통해서 최후의 롤모델형 메신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과 기반 메신저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무슨 뭐 별 성과가 없는데, 지금까지 큰 성과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돌이켜보면 작든 크든 성취를 얻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잘 꿰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점점 좀 굴려서 지금부터 키워나가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연구 기반이 필요한 거죠. 그 작은 알맹이들을 큰 덩치로 키워나가려면 거기에 살을 붙이고 또 추가로 내 경험들을 다시 덧붙여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연구 기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또 연구와 학습이라는 그러한 기제를 통해서 점점 더 메시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주는 롤모델형 메신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과 기반 메신저와 연구 기반 메신저로 이제 나 자신을 메신저로 설려는 분들은 이 성과 기반 메신저와 연구 기반 메신저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요. 거기에 학습, 공부라는 그런 기제를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적용하기, 뭐 책 쓰기, 강의하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신저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러한 그 학습, 즉 독서와 글쓰기, 그것들을 또 발현하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요. 끊임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서와 글쓰기는 새로운 이정표를 향한 좋은 디딤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새로운 이정표의 목적지는 나만의 경쟁력 있는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메시지 형성 수단으로 독서와 글쓰기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독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 수단을 말하는 것이고, 글쓰기는 비즈니스 가능한 모듈을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서 함양, 인격 함양, 상식적 지식을 얻는 것, 뭐 그런 종류의 독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내면을 풀어쓰고 일기 형태의 글을 쓰는 그러한 글쓰기가 아닌 겁니다. 물론 다 모든 독서와 글쓰기는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독서와 글쓰기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가능한 모듈을 만드는 글쓰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과 노하우를 구체화해서 내 전문성을 강화할 원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바로 제가 말하는 글쓰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벤저민 브리트는 배운다는 것은 조류에 거슬러 노를 젓는 것이다. 그만두면 곧 아래로 떠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경력을 쌓아왔든,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었든, 이제 앞으로 메신저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했다 하면은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브리튼의 말처럼 곧 뒤처지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은 끊임없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지게 되게 마련이죠. 저도 이제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1년 전에 강의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강의를 하기 힘듭니다. 지속적으로 매번 강의할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만, 그래야만 살아있는 지식을, 살아있는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어른이 홀로 서는 방법으로 아침 공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 아침 공부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또 그것을 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찬영이었습니다.